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매력적인 여학생. 그런 그녀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실비아.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실비아는 짧은 치마를 입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고 그네를 타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갔고 아름다운 그녀가 내심 부러웠죠. 이름 모를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일은 그닥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신비로운 여학생과 실비아는 교무처에서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실비아는 지방방송국의 편집장이 10대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운전면허 취득의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에 불만을 품고 그 방송국에 폭탄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내용을 그녀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송국의 앵커가 실비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안 여학생은 실비아에 대해 관심이 생겼죠. 실비아는 부유층 자녀이지만 TV에서 도덕적인 척하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실비아의 행동으로 방송국 측에 눈밖에 나버려 곤란한 입장에 처한 실비아의 아버지 데릴은 자신의 딸 실비아를 질책하고 그런 부녀의 사이에 끼어든 여학생은 자신을 차에 태워달라고 데릴에게 말하지만 데릴은 다소 불량해 보이는 그녀를 무시하죠. 실비아는 그런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학생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름을 묻는 아버지에게 실비아는 그 여학생의 다리에 붙여진 타투 스티커를 보고 그녀를 아이비라고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아이비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후로 아이비와 실비아는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되고 실비아는 아이비에게 진짜 이름을 묻지만 자신은 아이비라는 이름이 좋다고 말하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전에 아이비의 삶이 그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죠. 아이비가 실비아의 목에 걸려진 목걸이를 아름답다고 칭찬하자 실비아는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말하죠. 그 말에 아이비는 떠나버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약쟁이에 폭력적이라고 말하며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던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뒤 아이비는 숙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실비아는 아이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병으로 누워있는 실비아의 어머니 조지의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아이비는 자신을 맡아주던 숙모가 돌아가시고 아예 실비아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죠. 실비아의 어머니 조지는 아이비에게 자신이 입던 옷들을 주기도 하는 등 아이비를 친딸처럼 좋아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는 아이비는 그렇게 실비아의 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며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넓혀갔죠. 그리고 아이비는 조지가 자신에게 주지 않은 옷들까지도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비아가 활동하는 봉사단체 측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아이비는 일부러 데릴의 생일날 실비아가 봉사활동을 떠나게 만들어 실비아가 데릴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비는 자신의 계획대로 생일 파티 날 집을 비우게 되어버린 실비아 대신 집에 온 손님들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아이비에게 데릴은 마음이 흔들리고 둘이 붙어 춤을 추다 조지에게 들키고 말죠. 격분한 조지에게 아이비는 조지 자신의 병환 때문에 슬퍼하는 데릴을 위로했을 뿐이라는 거짓말로 조지를 진정시키고 샴페인을 건네줘. 그리고 그 샴페인을 마신 조지는 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바로 아이비가 조지의 술에 약을 탄 것이었죠. 그리고 잠에 빠진 조지를 앞에 두고 결국 데릴과 아이비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실비아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아이비는 자신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목걸이를 사준 적이 없었다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실비아가 가진 모든 부족함 없는 생활에 대한 동경은 점차 실비아가 가진 모든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바뀌고 조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아이비는 난간에 서 있던 조지를 결국 밀어 죽게 만들죠. 이미 죽은 듯 살아가는 조지의 죽음에 대해 어떤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조지가 죽고 난 뒤 마음이 심란한 실비아를 데리고 둘은 드라이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지가 죽던 날 조지의 방에서 흘러나왔던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는 아이비에게 실비아는 어디서 그 노래를 들은 것이냐고 물었죠.
그 노래는 조지의 생일날 데릴이 녹음한 음악이었던 것이었죠. 실비아는 아이비가 조지가 죽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아이비를 향해 추궁하고, 이에 당황한 아이비는 차를 나무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죠. 그리고 먼저 깨어난 아이비는 크게 다치지 않은 자신과 달리 머리를 다쳐 정신을 잃은 실비아를 운전석으로 옮겨두고 실비아가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한 뒤 자신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실비아는 병원에 도착한 데릴을 향해 아이비가 조지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연히 데릴은 실비아를 믿지 않습니다. 데릴은 이번에도 실비아가 마음대로 조지의 차를 끌고 나가 사고를 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혼자 남겨진 실비아는 자신의 어머니 조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비가 쏟아지던 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죠. 매몰차게 내리는 비를 맞고 어렵사리 집에 도착한 실비아는 결국 아이비와 자신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정사 장면을 목격해버리고 말죠. 충격에 빠진 실비아는 도망쳐버리고, 실비아를 쫓아가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겨우 제정신이 든 데릴은 아이비의 가슴팍에 핸들 자국을 보고 아이비가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죠. 데릴은 실비아를 찾아 나서고, 아이비는 조지의 방에 들어와 조지가 죽던 날 흘러나왔던 음악을 틀어두고 난간으로 나와 내리는 비를 느낍니다.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실비아는 마침내 아이비와 마주하게 되고, 셋이 함께 살자는 아이비를 난간으로 밀치지만 아이비는 실비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움켜쥔 채 혼자 떨어지지 않겠다고 실비아를 협박하죠. 결국 목걸이는 끊어지고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실비아가 가진 모든 것은 손에 쥔 목걸이처럼 끊어져 가지지 못한 채 아이비는 떨어져 죽고 말죠. 죽어가는 순간에도 실비아의 목걸이를 결국 소나기에 넣고야 마는 아이비. 그녀의 집념이 인상 깊은 장면으로 마무리되며 영화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의 원 제목이기도 한 포이즌 아이비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 드류 베리모어의 리즈 시절 매력이 돋보이는 영화 야성녀 아이비. 스릴러 장르에 충실한 이 영화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됩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